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신년기획 공부합시다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제 그 첫 시간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이 몰입적 사고를 소개하고 몰입을 활용해서 생각하고 공부하는 법을 알려준 국내 최고의 몰입 전문가이시죠.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황농문 교수와 말씀 나눠봤는데, 몰입 상태에 가면 이 두뇌가 완전히 슈퍼 두뇌 100% 활용까지 가능해서 놀라운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그런데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어제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위험하지 않게 일상생활에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오늘 마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농문 교수님. 자,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 네네. 그걸 좀 알려주세요. 제 경험은 어떤 문제 진전이 없더라도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이제 몰입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고도의 몰입 상태가 된다는 것을 제가 7년 동안 반복 경험을 몸으로 경험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뇌과학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그걸 이제 저도 너무 궁금해서 그걸 알고 싶었는데 예. 이게 뇌를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뇌과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몰입이 됐다라는 거는 뭐냐? 그걸 우리가 뇌과학으로 봤을 때 그 내가 A라는 것에 몰입이 되었으면 A와 관련된 뉴런 그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세포 하나가 수천 개의 시냅스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A와 관련된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된 상태가 그렇겠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활성화가 많이 될수록 이제 기량이 올라가는 거고 네. 학습 효율이 높은 상태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와 관련된 뇌세포와 그 주변 신경 조직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예, 예. 그래요. 예. 당연히 그것이 많이 돼 있는 상태.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이 많이 돼 있으면 내가 어떤 거에 성공했다, 풀었다,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그 신호가 들어오면서 도파민 보상 물질이 나와서 나는 쾌감을 느끼는 거란 말이죠.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딱 이해가. 고민하던 문제가 풀리면 쾌감이 오죠. 네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몰입을 하고 싶어 해요. 네. 내 공부에 몰입하고 싶고 내 일에 몰입하고 싶고. 근데 자꾸 잡생각이 들잖아요. 네, 잡생각도 들고 또 운동하는 사람, 뭐 피아노를 치는 예술하는 사람 다 몰입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죠. 예. 근데 그거는 몰입의 이제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프로 골퍼가 자기가 골프에 몰입이 안 된다. 또 어떤 예고 피아노를 치는 학생이 몰입이 안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저는 몰입의 원리가 이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라고 코칭을 해줬냐면은 당신들이 골프 연습을 할 때 또는 피아노를 칠 때는 관련된 뇌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피아노를 계속 칠 수는 없거든요. 예. 이게 충분히 활성화돼서 내가 몰입의 효과를 누리려면 몇십 시간을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골프도 이렇게 몇십 시간을 연습을 해야 이제 그런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근데 체력적으로 부담이 돼서 안 되죠? 그러니까 체력의 한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시간 하고 이제 쉬잖아요. 그러면 쉬면은 활성화된 뇌세포가 비활성화가 빨리 일어나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두 시간 어렵게 올려놓은 그 활성화도가 순식간에 떨어져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뭐 인터넷을 한다거나 휴대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몰입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이걸 계속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활성화시켰다가 말아버리는 거 또 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활성화를 시키는 과정은 산에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있으면 좋은 시간을 가져요. 네. 뭐 경치도 좋고 힘도 안 들고.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요. 힘들죠. 예, 예를 들어서 그 행위를 몇십 시간을 해야 되는데 한두 시간 하고 그걸 내려버리고 한두 시간 하고 내려버리니까 계속 정상까지 못 가고 중간에 그렇죠. 포기하는 거죠. 상태를 경험을 못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입도를 계속 올린다는 것은 이런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속도가 있고 비활성화되는 속도가 있는데 비활성화되는 속도보다 활성화되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계속 올라가요. 시간에 따라. 그러면 내가 그럼 활성화시키는 속도를 최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골프를 친다. 네, 뭐 피아노를 친다. 그 행위를 하면은 이제 되고 올라가죠. 절실함을 가지고 하면 더 효과가 좋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거를 중단하면 다시 이제 비활성화가 되니까 예. 중단할 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피아노는 안 치고 있는데 치는 생각을 하라. 그렇죠. 예, 골프도 안 치고 있는데 그렇죠. 생각을 하라. 내가 조금 아까 연주를 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내가 어떤 부분은 참 잘 됐어. 네.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예. 이 곡은 어느 부분이 어려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관련된 생각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뇌세포는 계속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골퍼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골프 연습을 몇 시간 했어요. 네네. 이제 힘들어서 그만해야 되겠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네네네. 그런데 생각은 계속 그걸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삶을 조금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되는데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거 빼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선택할 수 있는 활동도 많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그만두고 그 시간에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꼭 생각만 할 필요는 없고 그 동료하고 골프에 대한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네. 골프에 대한 비디오를 봐도 괜찮고 동영상을 봐도 좋고 책을 읽어도 괜찮고 그거는 다 괜찮아요. 같이 다 활성화시키니까. 그래서 아무튼 너무 식어버리지 않게 유지해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식는 속도보다 더 빨리 더 활성화시켜야. 그러니까 비활성화되는 속도보다 더 활성화되는 속도가 높아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 프로골퍼나 피아니스트는 좀 너무 전문적이고 특화돼 있으니까 네네. 우리 방송 들으시는 일반 청취자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네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우리 애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공부 좀 하라고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네. 이러면 몰입이 아니라 집중도 못 하더라. 네. 이 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네. 요거 하는 사례하고요. 네네. 뭐 회사에서 아주 평가를 잘 받고 있는 부장급 되는 어떤 분이 네네. 더 빨리 내가 임원이 될 수 있는 무슨 또 몰입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생이라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이제 몰입을 적용하면 좋아요. 이제 왜 좋냐면 그 몰입은 약간 절실함을 가지면 더 좋은데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오면 절실함이 생기니까 뭐 강제로 생기죠. 강제로.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면 이제 의도적인 노력을 조금만 해도 되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시험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몰입이 되면 좋을 텐데 몰입이 안 된다고요. 그 절실함이 부족해야 하기 때문에 절실함만으로는 잘 안 돼요. 이게. 절실하긴 한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걱정만 많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몰입이 된다는 거는 이게 그 뇌가 아주 조직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거가 이제 뭐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의식의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지러운 거가 정돈이 되려면은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뭔가 이렇게 산만하게 어질러져 있는 상태에서 딱 공부에 대한 생각으로만 채워지는 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장벽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장벽을 넘어야 되는 거죠. 네, 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주일 전에는 절실함이 덜한 거예요. 2주일 전에는 더 덜하고. 그런데 하루 전에는 그 절실함 때문에 몰입이 된다고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하루 전에 몰입이 됐지만 공부한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죠. 시험을 못 본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이제 몰입을 예. 하는 게 좋은데 예. 그 절실함만으로는 조금 안 되니까 예. 그 내가 100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일주일 전에. 예. 그 50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면은 몰입도가 올라가더라. 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전에 내가 의도적으로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 과목을 수시로 안 바꾸는 게 좋아요. 어떤 한 과목을 딱 했으면 범위 선택을 딱 하고 내가 요번 시험에 이런 범위를 내가 공부할 거야. 네. 라고 네. 표시를 딱 해놓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공부를 하거나 예. 공부를 하다가 졸리면 선잠을 자는 게 좋아요. 앉아서. 그리고 이제 공부는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서 쉬잖아요. 그때 다른 걸 하지 말고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아, 내가 지금 공부한 내용을 친구한테 설명해 준다는 식으로. 그건 아까 말씀하신 프로골퍼 이거랑 같은 거네요. 그다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데 제가 이제 슬로우 싱킹을 왜 강조하냐면 천천히 생각하라?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몰입도를 올리는 아주 좋은 엔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도를 올리면 좋은데 그럼 우리가 행위를 하는 건 항상 힘드니까 생각을 하면은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지가 난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아니 생각하는 게 재밌지 왜 지가 나. 이제 그래서 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저는 생각하는 거가 글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인을 생각하듯이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건 어떤 거건. 문제를 연인 생각하듯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무슨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몰입할 때 보면 야, 근데 그거 쉽지 않네요. 예, 명상을 하는지 내가 이거를 생각하는지 쉬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거든요. 글쎄요. 근데 방금 제가 예로 든 고등학생 중간고사 앞두고 일주일, 2주일 전에 네네. 교수님 그러셨어요. 특정 과목을 좀 오랫동안 공부를 해라. 네네. 그리고 쉴 때는 그 생각을 해라. 네네.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게 연인 생각하듯이 즐겁게 생각해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네. 그죠? 네네. 근데 누가 거기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나 지난번에 50점 맞았는데 이번엔 60점밖에 못 맞을 것 같은데 다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놓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스트레스 없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경험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인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분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기도할 때. 뭐 진심 어린 기도면 안 받겠죠. 예. 근데 집중은 하는 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집중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명상 그러면 집중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상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렇죠. 이완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완된 상태에서 필요한 부위를 집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슬로우 싱킹인데 그게 된다라는 거는 경험을 해야지 아는 것 같아요. 경험? 어떤 경험? 그러니까, 이게 되는구나라는 작은 성취?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저는 이제 수학 문제가 좋은데 어느 정도 난이도가 좋으냐면 문제를 읽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풀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문제를 가나선을 하는 스님들이 그 화두를 잡고 하듯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전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는 좀 받아요. 그런데 펜을 놔야 돼요. 펜을. 이 펜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펜을 놔라. 딱 펜을 놓으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평생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시간에 대한 제약을 두지 말고 편안하게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최대한 편안하게. 그리고 한 5분, 10분 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경험을 이제 한 몇 번, 한 10번 정도 하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 얘기는 한 5분, 10분 정도 생각하면 답이 나올 정도의 문제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일주일을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안 좋죠. 네, 그러면 이제 생각해도 안 되는 거, 여전히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 그러면 좀 난이도를 낮춰서. 네네. 예. 그러니까 몰랐는데 5분, 10분 만에 되는 그 난이도가 좋아요. 그 정도를 가지고 그 몇 번 한이 되는구나. 이런 즐거움을 맛보라 이거군요. 그러니까 생각에 내가 쥐나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걸 나중에 좀 더 해보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유리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오히려 아이디어가 더 잘 나와요. 긴장된 상태보다 오히려 릴렉스된 상태가 기억의 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진전도 없으면 졸릴 수가 있어요. 몸을 이완. 그러면 선잠을 자라. 선잠을 자고 나서 풀릴 때가 많아요. 그렇게 살짝 잠이 들락말락하는 그런 사이에 놀라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면서요? 예. 뭐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예를 있고요. 들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인터넷에서 뭐 꿈에서 발견된 그 뭐 10 Great Discoveries Made in Dreams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그것도 꿈에서 발견했대요? 네네. 진짜예요? 예, 굉장히 많아요. 비틀스가 예스터데이를 꿈속에서 그 선율을 찾았다 그러고. 진짜요? 예. 그 벤젠고리 구조를 발견한 케큘레도 꿈속에서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거를 보고 그 벤젠고리 구조를 밝혀서 노벨상을 받았고요. 예. 그 주기율표를 완성한 맨델레프
또 주기율표가 이제 몇 개가 완성이 안 돼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네. 꿈속에서 그 그러니까 원서들을 바로 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예로 든 그분들은 네네네. 지금 교수님이 어제부터 강조하고 계신 몰입 상태, 네네. 생각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상태 속에 있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그 꿈속에서 네.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군요. 우리가 잠잘 때는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이 슈퍼맨이 돼요.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은 적지만. 예. 그러니까 잠이 들어서도 생각하면 이제 그걸 이제 숙면이려라고 그래요. 그 불교 용어에서 몽중이려랑 숙면이려가 단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몽중이려가 좀 낮은 상태고 숙면이려는 그야말로 깊은 잠 속에서도 그 문제를 생각하는 상태인데 그 상태가 되면 그것과 관련된 장기 기억이 깊은 곳에서 인출이 돼서 그거는 보통 평소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내 기도에 신이 응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적과 같은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만들어지죠. 예. 창의성, 창조성이 발현된 거군요. 깊은 그렇죠. 몰입 끝에. 네. 다 장기 기억에 있던 거죠.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네. 그 장기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많은 분들이 선잠 잤다, 자다 깨다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꿈 꾸다가 저 꿈 꾸다가 이 생각하다 저 생각하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식이 하나의 주제에 집중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그 하나에 집중되는데 조금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제가 말한 그 훈련이 있잖아요. 네. 5분 10분 걸리는 문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된다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답이 안 보였는데 생각하면 돼. 이제 네. 그 경험을 저는 아무리 많이 해도 좋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교육적으로 좋은 게 없다. 이걸 또 많이 하면 그럼 이제 5분 10분에서 30분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면 이제 머리를 어떻게 쓰는지도 알게 되고 이제 아이디어 내는 것도 자신이 생기고. 그 훈련을 통해 한 가지 문제를 쉬지 않고 생각하는 법. 네. 이걸 배우는 거군요. 예, 느긋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스트레스 안 받고. 예, 그리고 스트레스 안 그런 받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 즐거움도 오더라. 그렇죠. 네. 생각하는 게 재밌다는 거 알죠. 좀 아까 제가 고등학생 예도 들고 또 하나는 뭐 회사에서 뭐 평가받는 부장님이 빨리 네. 임원이 되고 싶다. 네. 그분도 그 회사에 어떤 일에 과제가 있다. 그렇죠. 그걸 그런 식으로 그렇죠. 집중해서 생각하는 능력. 네네. 그러면 깜짝 놀랄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렇죠. 아이디어가 나오고 재미가 있어지고. 그래요. 네. 그 예를 들면 뭐 빌 게이츠라든지 네네네. 또 그 스티브 잡스라든지 네네. 이런 분들도 아마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스티브 잡스가 저도 틀림없이 몰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은 참선도 강조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그 처음에 직장을 잡았던 게 아타리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의 그 놀란 부시넬 사장이 그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네, 네. 국내 어느 매체에 소개가 됐는데 그 회사는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해야 된대요. 8시 전에 퇴근을 안 하면 보안 경고음이 울린대요. 건물에 누가 남아 있으면. 예.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처음에 출근하자마자 이거 보안 이거 오페나 남아서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된다. 이거 하면은 이제 그랬더니 끝까지 이제 스티브 잡스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거를 할 수 있게 했어요. 네. 스티브 잡스가 2년 동안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개발을 했대요. 그게 브레이크아웃이라고 벽돌 깨기 게임인데 그걸로 이제 아타리에 큰 수익을 옮겨줘서 인센티브로 아마 100만 불인가를 받았답니다. 그걸 2년 동안 퇴근 안 하고 만들었다고. 네, 거기서 그냥 먹고 자 2년 동안. 예. 그렇게 같이 한 사람이 스티브 워즈니악. 그래서 같이 그 돈으로 애플을 창업을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다 몰입을 한 거더라고요. 우리 중학교 과정 정도 해서 네네. 몰입 연습하는 법 이런 거를 좀 교과목으로 만들면 모든 학생이 아주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 잘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냥 그 수학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 지금 이제 4차 산업 이런 기회는 어떤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휴대폰으로 지식은 다 찾아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않은 거를 내가 풀게 한다거나 이런 몰입의 방법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지만 저는 슬로우 싱킹 방법을 쓰고 뭐 이제 적절한 방법을 쓰면은
몇 시간, 며칠, 몇 주일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네. 이제 그걸 경험하면 자기 머리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게 되고 또 어쨌든 임계점이 넘으면 재미가 있기 시작하고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제 그걸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누구나 지금 쉽게 연습하는 방법은 자기 수준에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풀 수학 문제부터 도전해라. 예. 왜냐하면 그 난이도를 처음에는 낮추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해서 한 10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나는 5분, 10분 만에 풀 정도의 난이도라고 했는데 그 난이도랑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3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포기하지 말고 하면 풀고 또 1, 20분 하다가 어떨 때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경험하면은 계속 희열을 느끼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답답함을 느끼다가 이 문제는 평생 안 될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해답을 보고 싶은 이제 뭐 유혹이 생기는데 그걸 꼭 찾고 해서 결국은 이제 푸는 경험을 자꾸 하면은 그걸 이제 막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풀었을 때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요. 나는 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도전 정신이 생기고. 알겠어요. 수학 문제 하면은 아예 그냥 그 수포자들이 많아서 머리에 쥐가 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낱말 맞추기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낱말 맞추기도 가능해요. 처음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수학 쪽을 조금 더 좋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답이 명확하고, 뭐 이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사고를 하는 과정에 다 불완전해요, 사고가. 그래서 처음에는 틀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이 100인데, 70을 얻었어요. 얘가 이제 한 몇 시간 고민 끝에 70. 그러면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70을 고집해요. 내 답이 맞다. 내가 생각한 게 맞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수학은 답이 명확하니까 설득이 돼요. 근데 답이 100이야. 그러면 그렇죠. 금방 인정을 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내가 틀렸구나.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미처 이걸 생각을 못했어.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이. 이게 없으면 그래서 제가 인문학 문제는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가. 인문학은 답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이 아직 서툴른데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주장과 거예요. 주장이 부딪힐 수 있죠. 그러면 발전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 그 아카데미 입구에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라고 썼대는데 맞아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고 훈련은 답이 명확한 걸로 훈련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꾸 틀린 답을 하게 돼요. 생각이 완벽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완벽하지 못하는 걸 인지하고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가 더 적절하다고 보신다. 저는 그 답이 연습할 때는 이제 그런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신년기획 공부합시다의 시작이니까. 네네네. 결국은 이제 우리 일반 국민적 그 일반 시민의 사고에서는 내가 뭔가 공부하고 싶은 욕구와 주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야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더 즐겁고 취미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미지의 문제를 뭐 몇 시간이고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면 저는 이걸 몰입 능력이라고 그래요. 내 의식의 무대에 내가 원하는 생각을 2시간을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이 능력이 생기면 이제 다른 분야의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의 무대에 내가 원하는 생각을 놓을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내가 쓸데없는 생각이 의식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자극의 경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게 내 의식에 들어옵니다. 쓸데없는 걱정, 그런 게 의식을 차지하죠. 그런 게 의식을 차지하면 내 인생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의식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의식이 무의식의 생중계가 되고 또 그것이 인출돼서 또 의식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서 나를 만들어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의식에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올려놓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훈련을 5분, 10분 미지의 문제. 미지의 문제를 생각할 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이게 자극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잡념이 들어와요. 근데 그걸 계속 생각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몇 시간이고 어떤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내가 의식의 무대에 내가 원하는 생각을 몇 시간이고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이것이 삶에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어떤 의미를 줍니까, 삶에?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에. 의식의 무대에 올려. 그러니까 다른 잡념이 들어와도 제가 원하는 생각으로 그 잡념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진짜 주체적 삶이 되네요. 그렇죠. 예, 예.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네네네. 그 능력이 이제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황 교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무슨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서 막 낄낄낄낄 웃고 이럴 시간 없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노래를 들을 때는 있어요. 네. 음악 감상. 네네. 노래를 들을 때는 있는데, 근데 그 이제 자꾸 슬로우 싱킹 해보면, 이제 물론 스님들은 이제 가부좌를 하고,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제 정자를 하죠. 근데 저는 편한 의자에 앉아서 해요. 목도 기댈 수 있는. 예,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 사무실이나 이제 제 집에는 그 몰입 의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있는데, 그걸 보면 앉고 싶어져요. 왜냐면 앉으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앉으면서 이렇게 되면서 그냥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트북 피고. 그러니까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하는 시간이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엉뚱한 질문을 드린 게 네. 제가 드린 질문의 수준이 낮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건 네. 생각하고 일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 황 교수님이 아까 그 경지는 스트레스 없이 네. 쉬는 양 몰입하는 네. 그거잖아요. 이야, 그 경지에 가려면 참 아직 멀었네요. 그러니까 쉬는 것보다 전 그게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자세 자체는 누가 봐도 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세 자체는. 그러다가 선잠도 주무시고. 네네. 네. 자, 공부합시다. 첫 번째로 몰입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요즘 한참 유행하는 명상, 또 뭐 참선, 화두 붙들고 씨름하기 다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들으시기에 조금 너무 어려운 경지다 싶기도 할 텐데 쉬운 것 하실 수 있는 것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의 황농문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